다음은 경제 용어나 경제 상식을 보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네,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서 매번 그에 상응하는 만족을 얻는 것도 아니다. 영화를 선택해 비용을 지불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때 선택한 영화가 지루하고 재미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지불한 영화 비용에 대한 본전을 생각해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여기서 우리는 매몰 비용의 오류를 경험하게 된다. 매몰 비용은 이미 투자를 하거나 지출을 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콘서트 티켓 10만 원짜리를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작 현장에는 10만 원짜리 티켓을 집에 두고 간 상황입니다. 콘서트를 보았을 때 15만 원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갭만큼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콘서트 티켓을 놔두고 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현장에서 10만 원짜리 티켓을 구매해서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기회비용의 개념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드리면요. 집에 두고 온 10만 원짜리 티켓이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매한 10만 원짜리 티켓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정리하면 매물 비용은 투자를 해서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회비용은 어떤 재화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떤 손실되는 어떤 다른 재화를 갖다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표를 사고 극장 안에 들어가면 영화가 재미없더라도 끝까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지불한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그 값을 다 사용하려고 한다. 흔히 말하는 본전은 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전 생각만 하다 보면 이미 지출되어 버려진 매몰 비용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다국적 회사인 머크의 사례입니다. 머크는 바이옥스라는 관절염 치료제를 2000년도에 출시를 했는데요. 근데 출시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어떤 머크의 다른 부작용, 심장 발작을 유발한다는 부작용을 학계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머크는 이 보고를 무시를 하고 계속 약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 결과 25,000건의 어떤 심장 발작이 학계에 보고가 되었고 소송 비용으로서 2억 5,300만 달러의 어떤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이때 머크의 의사결정을 한번 보면요. 과거에 투자했던 그런 비용에 매몰되어서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의사결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사례입니다. 인텔은 1970년도에 D램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70년대 후반 이후 어떤 경쟁률이 가면 갈수록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텔의 CEO였던 앤디 그로브는 굉장히 획기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D램 사업을 철수하고 새로운 사업인 CPU 사업에 전념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결국 매몰 비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의 어떤 희비가 엇갈렸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콩코드 여객기 개발도 매몰 비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1947년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가 개발되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이 기술을 여객기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초음속 여객기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초음속 비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연료를 소모해야 하고 승객수도 100명 내외로 제한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1971년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콩코드 여객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예를 들면 소음이라든지 어떤 탑승자 수가 좀 제한된다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과감하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의 어떤 회사들은 계속 투자를 했고 1976년도에 에어프랑스와 브리티시 에어라인이 상용기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콩코드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난 뒤에나 결국 2000년도에 드골 공항에서 사고가 한번 발생을 하고 폭발 사고가 한번 발생을 하고 2003년도에 전면적으로 철수를 했는데요. 이것은 결국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에 투자했던 비용에 연연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매몰 비용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여러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사행성 오락에서도 처음 몇 번 해보고 안 되는 것을 깨닫고 포기한다면 매몰 비용은 적어진다.
하지만 본전 심리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그만두지 못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이로써 매몰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주식이나 펀드도 마찬가지다. 모두 본전은 뽑아야 한다는 심리 때문에 매몰 비용을 늘리는 오류만 범하게 된다. 이미 엎질러진 물 매몰 비용.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비용에 집착하며 계속해서 본전을 찾기 위해 투자한다면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매몰 비용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리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그에 타당한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추석 이후 농산물 가격은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네. 올 하반기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여름 연이은 태풍과 또 추석 때 집중호우로 인해 농산물 산지 작황이 나빠지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나 무 등 김장 네. 채소류 가격 폭등이 걱정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올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등 소비자 물가 전망도 어두워서 더 걱정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 6개월 후에 물가를 전망한 지수는 146, 1년 뒤에 전망치는 153으로 나왔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그만큼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최근 정부가 금리 인상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이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